설림승보전 함께 보겠습니다. 여주 풍혈연소 선사. 풍혈연소 선사. 스님의 휘는 연소이며 896년에서 973년, 후당 건영 3년 12월에 여항 유씨 집안에서 태어났다. 유비하고 같은 성씨예요. 어렸을 때부터 체격이 장대하고 풍채가 좋았으며 뛰어난 재기가 있었으니 몸이 건장하셨다. 책을 읽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러나 세상을 다스리는 데는 뜻이 없음에도 아버지와 형이 억지로 벼슬에 나아가게 하여 집안 분위기로 한번 서울에 갔으나 이내 낙향해 버렸다. 과거 시험 한번 쳤다는 말이겠죠. 개원사 지공 율사를 따라 머리를 깎고 구족계를 받아 강원에서 공부했는데 법화현의를 좋아하여 지관 정해를 닦았다. 사마타 위파사나 선정지혜. 노승들이 다투자 그곳을 버리고 떠나. 뭐 대중들 모이면 다 그러한 거니까 특별한 일은 아니고, 명산을 논일다가 산으로 더 들어갔어요. 월주 경청 도부 선사를 만났으나 대략 한 세대 앞선 나이에 경청 도부 선사 만났으나 기여가 개합되지 않아 기연이 뭔가 축차갑차 눈이 열리지 않아서 북쪽의 양주 면수로 가서 화엄원에 의지하였다. 이때 수곽이라는 승려가 남원 옹공에 처소로부터 오니, 수곽이란 스님이 남원 스님 아래에 있다가 와가지고 화엄원의 처진 선사가 자리에 올라 말하였다. 수곽이라는 스님이 남원 옹공, 다시 남원옹 공이 맞을 것 같습니다. 스님이 아닌 모양이네요. 처서로부터 오니까 화엄원에 처진 선사가 자리에 올라서 만약에 임재, 덕산, 고정, 대우, 조과, 선자, 문화의 제자라면 어떠한가를 쓰지 말고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청하여라. 그러면 처진선사, 곧 처자, 진짜배기 진짜 익숙하지가 않아요. 처진선사가 법상에 올라가지고 너가 그러면 옳게 된 수행자일 것 같으면 땡땡이 뭡니까 같은 소리는 하지 말고 입 벌리지 말고 단도직입으로 물어라. 수각이 대중에서 나와 문득 하니까 화엄도 또한 하였다. 화엄 처진인 모양이네요. 이에 수각이 또 하자. 화엄이 또 하니 수각이 예배하면서 일어나 화엄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대중을 돌아보고 이 늙은이에게 한바탕 패하였다. 그리고 또 한번 하고는 대중 속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수각이란 스님이 화엄원에 왔는데 그 화엄 어른 스님이죠. 처진 선사가 어떠한가 이런 건 쓰지 말고 단도직입으로 청해라. 그러니까 수각이 대중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다시 얘기를 하면 이 수각이라는 스님이 왔기 때문에 처진 선사가 이런 모양을 썼다가 아니라 수각 선사가 이렇게 왔고 수각이란 스님이 화엄 처진 선사는 늘 쓰는 모양이 이러하신 모양이고, 근데 이런 말씀 하시는데 수각 스님이 나서가지고 하니까 화엄도 하를 하고 수각이 또 하고 화엄이 또 하고, 그러니까 이 노장한테 내가 크게 졌다 그러고는 하를 하고는 대중으로 돌아갔다. 이러합니다. 분위기는 우선. 그러니까 대중 가운데 있던 풍열은 마음속으로 기특하게 여겨 도반으로 삼고 이 수각 스님한테 뭔가 남다른 걸 보고, 그 전까지는 지관 정해 이런 거 공부하다가 그러다가 스님들 투닥거리는 거 보고 그냥 시비를 떠나가지고 명산을 논일다가 선사가 투자가 행각했다의 느낌은 아니죠. 이 말은 그냥 시비 피해가지고 그러고 다니다가
경총도부 스님하고도 인연이 있기는 했지만 개합되지 못했고 화엄원에 의지하면서 살던 가운데 그때 이렇게 다른 사람들 쓰는 모습을 보고는 이 수각 스님한테 뭔가 느끼고 도반으로 삼았다. 마침내 묵묵히 삼현의 요지를 깨닫고는 감탄하여 말하였다. 임재의 용처가 이와 같구나. 작용하는 자리가 이와 같구나. 수각은 한번 남원을 찾아가 보라고 하였다. 남원에서 왔다고 했으니까 남원 옹공으로 읽는 게 맞았어요. 풍열은 남원에게 물었다. 찾아간 모양이죠. 곧장 건너뛰었어요. 문에 들어서면 주인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고 분명하게 스님의 본분을 부탁드립니다. 호기롭다면 호기롭게 와가지고는 풍열 연소선사가 남원 찾아와가지고는 오기는 왔는데 누군지 좀 드러내 보이시죠? 이런 둔지. 남원이 왼손으로 무릎을 어루만지니 풍열이 갑자기 하를 하였고 남원이 오른손으로 무릎을 어루만지니 풍열이 또 하를 했다. 남원이 왼쪽으로 한번 어루만지고 오른쪽으로 한번 어루만진 것은 무슨 뜻이냐? 남원 선사 당신이 이런 모양 한번 쓰고 저런 모양 한번 쓰고 거기에 대해서 풍열 선사는 하를 했고 남원이 그러면 당신 쓴 모양에 대해서 요렇게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눈이 멀었군. 풍열 연소선사가. 그러니까 남원이 도리어 주장자를 지니 풍열이 웃으면서 눈먼 사람의 칼이요 뭉둥이입니다. 빼앗아 도리어 화상을 때려야겠습니다. 웃으면서. 남원은 주장자의 몸을 의지하면서 오늘은 얼굴색이 누런 절강 사람에게 꼼짝 못하게 당하는구나. 저 촌놈한테 당하네. 그러니까 풍열 탁발도 제대로 못하면서 거짓으로 배고프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이건 뭘 너스레입니까? 당하기는 뭘 당해요. 네가 여기에 왔느냐? 이것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너한테 물은 거야. 그런데도 터놓지 않으시는군요. 이렇게 문답이. 이렇게 말하고 풍열은 예배를 하였다. 남원은 웃으면서 자리를 내주고는 함께 수행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양주에서 곽시자와 여름을 함께 지냈습니다. 수곽. 당신 밑에 있던 수곽. 직접 그 사람을 보았구나. 남원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래하여 풍열은 자기를 낮추어 제자가 되어서 태어나고 침착하게 가르침을 받으니 날로 깨달음의 경지가 깊어졌다. 이렇게 우선 한 꼭지인데 하를 수각이 화엄원에 와가지고 수각이 처진 선사하고 하를 주고받으면 기세 좋게 하를 하는 것이 도냐 그렇게 묻진 않으시겠죠. 이 자리에 함께하는 가운데 풍열 연소 선사는 뭔가 교감이 된 바가 있고 도반으로 함께 지내는 가운데 인연이 깊어지고 그 인연이 이 도반 수각 스님의 스승인 남원에게까지 이어져 가지고 풍열 연소 선사가 남원 선사 찾아가 가지고는 주고받는 문답이 가가지고는 문에 들어서면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고 분명하게 스님의 본분을 부탁드립니다. 스님의 본분이 뭡니까? 간단하고 분명하게. 질문은 별로 간단하진 않아요. 남원이 왼손으로 무릎을 어루만지니까 풍열은 할. 남원이 오른손으로 무릎 만지니까 풍열이 할. 남원이 쓴 모양에 대해서 당신 쓰신 모양을 가지고 요렇게 한 걸 너는 무슨 뜻으로 봤어? 그러니까 눈이 멀었고 남원이 도리어 주장자를 쥐니까 긍정치 아니하고 주장자를 쥐니까 풍열은 또 역시나 물러서지 않고 웃으면서 뭘 주장자 가지고 제가 오히려 주장자를 들어야겠는데요. 들어야겠는데요. 그러니까 남원은 주장자의 몸을 의지하면서 기대면서 그러면
그럼 약한 척하면서 오늘은 일진이 안 좋네. 촌놈한테 꼼짝 못하게 당하네. 탁발도 제대로 못하면서 배 안 고프다. 여우와 심포도 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네가 여기에 왔는가? 이것은 또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너한테 물은 거야. 그런데도 터놓지 않으시는군요. 그런 다음에 풍열이 예배를 하고 남원은 웃으면서 자리를 내주고 제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함께 살았다. 남원이 말했다. 네가 원력을 타고 불법을 짊어지고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너는 임재선사가 임종 때 한 말을 들은 것이 있는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원 스님이 임재는 나의 정법 안장이 이 눈먼 나귀한테서 없어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나의 법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하니까 걱정 마세요 하고 삼성 해연선사가 어떻게 그러면 잘 부촉할 거냐? 그러니까 이놈한테 없어질 줄 누가 알았겠는가? 임종하실 때, 입적하실 때 요거에 대해서 그의 평생은 사자와 같아서 임재스님 사자와 같아서 보기만 하면 바로 사람을 죽였는데 죽음에 이르러서는 무슨 까닭으로 무릎을 굽히고 꼬리를 떨어뜨린 것이 이와 같으냐? 죽을 때 왜 그러면 이제 이런 시시한 소리는 왜 하셨어? 한마디 해봐. 그런데 뭐 이미 앞에 오늘은 얼굴 누런 절강놈한테 꼼짝 못하게 당하네. 이제 그때 풍열 선사가 탁발도 못 해놓고는 나는 배 안 고파, 배 안 고파. 탁발 나갔는데 복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공양을 안 올렸는데 내가 배 안 고픈 거야. 그것과 거의 같습니다.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할지 은밀히 임재는 사자와 같은데 평생 보이는 족족 다 물어 죽였는데 당신 죽을 때는 뭘 또 약한 척을 한 것 같아. 너가 한마디 해봐. 그러니까 풍열 연소선사가 은밀히 부촉하고 임종하셨으니 완전히 주인공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것 또한 그러면 은밀하게 그것 또한 사자가 물어 죽인 겁니다. 삼성 스님은 어째서 또한 말이 없었느냐? 그러니까 임재에게 친히 법을 이어받은 진짜 자식이니 산문 밖에서 행각하는 스님들과는 같지 않습니다. 삼성 스님은 어째서 말이 없었느냐? 임재 스님의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나의 정법안장이 저놈 때문에 다 끊기겠네. 거기서 왜 삼성은 그 뒤에 더 말이 없냐? 진짜 사자니까 임재 사자 아래 진짜 이어받은 사자니까 산문밖에 행각하는 다른 스님들과 같지 않습니다. 남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네가 말한 사종료간 어료는 어떤 법이냐? 무릇 말은 속정 세속 속정 늘 나오는 막히지 않아야 무릇 말은 삼라만상에 어디에도 걸림이 없어야 막히지 않아야 성인의 아르마리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학자의 큰 병을 옛 성현들이 가엾이 여겨 그런 소리 하는 이들을 위해서 방편을 베푸니 쐐기로 쐐기를 뽑는 것과 같습니다. 막히지 않는 모양 구하는 자들을 가엾게 여겨서 방편을 쓴 것입니다. 사종료간 어료간 쐐기로 쐐기를 뽑는 거다. 어떤 것이 탈인불탈경인가? 탈인불탈의 경계인가? 요 사종료간 어료간이 뭐 네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탈인불탈경은 뭐냐? 새롭게 붉은 화로를 나온 금탄자, 요거는 화살촉이라고. 화살촉 만들 때 그러면 화로에 넣었다가 또 두드리고 하겠죠. 아사리에 철면피를 쏘아 뚫었습니다. 아사리는 우리 또 좀 있으면
보살게 할 텐데, 그러면 전계사 하고 또 아사리 모시고 계를 받는 건데, 새로 화로에서 꺼낸 화살촉이 아사리의 철면피를 쏘아 뚫습니다. 뚫리지 않는 철 가면을 뚫어버린다. 어떤 것이 탈경불탈인, 앞에 거는 탈인 불탈경, 인간은 탈하는 거고 경계는 두고 사람은 벗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임재스님 말씀하신 거죠. 네가 말한 사종료간 어료간, 그럼 너는 임재의 사료간에 대해서 어떻게 봐?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건 쐐기로 쐐기 뽑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두고 경계는 벗어나는 건 뭐야? 화살촉으로 갓 화로에서 나온 화살촉으로 아사리의 철면피를 뚫습니다. 그러면 경계는 벗어나고 사람은 두는 거는 뭐야? 향초가 잠시 두 잎으로 나누어지니 두뇌가 쪼개지고 어지러운 구름이 처음으로 피어나니 그림자가 오히려 남아 있습니다. 향초가 잠시 두 잎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두뇌가 쪼개지고 어지러운 구름이 처음으로 피어난다. 그림자가 오히려, 흔적이 오히려 남는다. 어떤 것이 인경구탈이냐? 그러면 사람과 경계를 같이 벗어나는 건 뭐냐? 발을 밟아 앞으로 나아가게 하니 모름지기 바쁘고 열심히 발을 굴려가지고 나아가고, 채찍을 급히 하여 가슴 거리를 치니 머뭇머뭇하지 않습니다. 뭔가 주춤함이 없고 호랑이 등에 올라탄 그런 느낌이요. 어떤 것이 인경구불탈인가? 항상 강남의 3월을 생각하니 메추리가 우는 곳에 백화의 향기로다. 이렇게 경계는 두고 사람을 벗어난다. 경계를 벗어난다. 사람은 두고, 그 다음에 사람과 경계 동시에, 그 다음에 사람도 경계도 벗어날 것도 없는 건, 마지막은 항상 강남 3월 생각하니 메추리가 우는 곳에 온갖 꽃의 향기다. 메추리가 3월에 우나요? 자연을 모르니. 또 물었다. 임재에게 삼구가 있었는데 당일에 무엇이 제일 꾸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임재가 말하기를 삼료의 도장을 찍어내니 붉은 점이 선명하고 생각을 붙이기도 전에 주객이 분명하다. 그러면 붉은 점이 늘 선명하고 늘 이마에 도장 찍혔고 생각 붙이기 전에 주객이 분명하다. 임금과 신하가 분명하다. 임금의 모양, 신하의 모양이 손바닥이 서로 마주치듯이 분명하다. 풍열선사가 이 소리를 따라서 문득 할하였다. 무엇이 제2구입니까? 라고 하니 임재가 말하기를 현묘한 깨달음에 어찌 무차게 물음을 용납하겠으며, 현묘한 깨달음에 어찌 무차게 물음을 용납하겠으며, 방편이 어찌 분별망상 끊긴 근기를 저버리겠는가. 늘 얘기하는 일구에 깨달으면은 부처고, 이구에 깨달으면 그래, 그러면은 뭐 인천의 스승은 하겠네. 삼구에 깨달으면 그거는 뭐 써먹을 데도 없다. 내 일구의 입장에 대해서 임재가 일구를 물으니까 하기니 일구에 대해서 삼요에 도장 찍어내니 붉은 점이 선명하고 생각 붙이기 전에 주객이 분명하다. 이구에 대해선 현묘한 깨달음, 이것이 어찌 무차게 물음을 용납하겠으며, 입구조차, 그러면은 입구조차 물음도 용납하지 않는다. 방편이 어찌 분별망상 끊긴 근기를 저버리겠는가. 방편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어떤 방편이든, 그러면 분별망상 끊긴
근기 입장에 뭐 맞아 떨어진다. 음식점에 가가지고 저는 요거 먹고 싶으니까 요거 주세요. 요리가 이게 나오고 저게 나오고 요거는 싫어요. 분별망상 끊긴 근기 입장에선 뭐가 나와도 그럼 다 소화한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풍렬은 묻기 전에 이미 앞에서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원 스님이 임재의 일구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풍열선사는 일구에 대해서 역시나 이구에 대해선 풍열선사가 내가 보는 이구는 나의 이구는 아니면 누군가 나에게 이구를 물었을 때 나의 대답은 묻기 전에 이미 앞에서 잘못되었다. 계속 남원선사가 무엇이 제3구입니까? 라니까 임재가 말하기를 무대 위에 꼭두각시를 보아라. 당겼다 놓았다 함이 모두 그 속에 있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인가가 그러면 무대 위에서 돌아가고 그런데 꼭두각시는 조정을 하는 무언가가 무대 밖에 있어가지고 들었다 당겼다 놓았다. 그런데 그게 그 속에 있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이 정도만 돼도 그러면은 철저하게 인과에 긍정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풍열이 분명히 파했다고 하는데 당치도 않습니다. 이에 남원은 풍열이 임재선사에게 의지하고 있음을 아는지라 법이 조금도 임재 법에 어긋남이 없다. 다행히 흥화선사가 부탁한 뜻을 저버리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풍열은 6년을 시봉한 후에 떠났다. 흥화존장이 풍열 연소가 아니라 이 남원 스님한테 부탁한 바가 어디서 보기는 본 것 같은데 뒤에 또 나올란지 여튼 6년 모셨다. 그리고 하산했다. 다시 보면 남원이 네가 원력 타고 불법 짊어지고 태어난 것이 위헌이 아니구나. 너는 임재선사 말씀으로 계속 남원 스님께서 풍열선사를 지도하셨어요. 돌아가실 때 하는 말 너 들었지? 그러면 임재스님이 왜 돌아가실 때 그런 소리 했다고 봐? 은밀히 부촉하고 임종하셨으니 완전히 주인공을 없애버린 겁니다. 흔적을 감추신 모양입니다. 감추시는 모양을 쓰신 겁니다. 삼성은 어째서 말이 없었다고 봐. 임재에게 친히 법을 이어받은 진짜 자식이니까 그와 같습니다. 임재의 사료가는 그러면 어떤 법이야? 하면서 하나씩 탈인 불탈경 가꾸는 화래에서 갓 만들어낸 화살촉이 아사리에 이마를 뚫는다. 그 다음은 향초가 잠시 두 잎으로 나누어지니 두뇌가 쪼개지고 머리가 쪼개지고 어지러운 구름이 피어나 그림자가 오히려 남는다. 인경구탈에 대해서는 발을 밟아 앞으로 나아가니 바쁘고 채찍을 급히 하여 가슴거리를 치니 머뭇머뭇하지 않는다. 휘두르는 게 거침없다. 그 작용함에 있어서 이와 같다. 봉황이 온 하늘을 덮고 한번 날개짓하면 몇 마리를 다루고 어떤 것이 인경 구불탈이냐? 항상 강남의 3월이다. 항상 상자다. 강남 3월 생각하니 매출이 오는 곳에 백화의 향기다. 임재의 3구에 대해서 임재스님 제1구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풍열선사는 할 2구에 대해서는 묻기 전에 이미 어그러졌다. 3구에 대해서는 분명히 파했다고 하는데 깨지는 거죠. 파했다고 하는데 당치도 않습니다. 인과가 그럼 파했다. 당치도 않다. 풍열은 6년 시봉하고 떠났다. 이렇게 이제 임재의 법을 가지고 인가를 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당신께서 법을 쓰셨는지는 다음에 보고 늘 시간은 잘 가니까요. 다 무대 위에서 돌아가는데 1구에서 임재스님께서 생각 일으키기 전에 주객이 분명하다. 근데 3구에선 다 무대 위에서 돌아가는데 인형놀이가 당겼다가 놓았다가 하는데 다 그
무대 안에서의 입장이다. 잘 봤습니다 하셨다. 정진합시다.